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조상 대대로 대한민국 애국자의 자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조 할아버지는 다만 파가 다른 것 뿐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이조 말에 파가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노파가 있는가 하면 친일파가 있었고 친중파 이렇게 다 남녀 그러니까 노론 소론이라 그러면 얼마나 당파 싸움이 한국에 심했어요. 파가 많이 갈라져 있는데 개화파가 있었고 친일파가 물론 있었고, 근데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는 조선 왕조를 갖다 보호하고자 하는 저 보수파였었어요. 그러니까 보수파의 두목이셨어요. 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께서 한규 직시라고요. 그래서 보수파의 두목이셨는데, 그래가지고선 친일파, 개화파, 친일파들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게 있었겠죠. 알력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친일파들이 대한민국을 일본에다 넘기려고 그러는데 저희 할아버지와 보수파들이 방해가 되니까 저희 할아버지를 암살을 시켜가지고 1894년도 갑신정변에서 보수파의 두목 6명을 다 살해했습니다. 암살했어요. 그 중에 저희 할아버지인 규자직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할아버지 묘가 청계산에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얼굴이 없는 산소예요. 그때 난장판이 벌어져가지고 얼굴을 못 찾아가지고 그거는 어릴 적부터 그 얘기를 저희 친할머니한테서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김옥균, 친일파의 두목인 김옥균을 너무너무 증오하면서 자랐고, 친일파에 가서 이를 갈면서 일본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언니는. 저는 한국 민족의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서 나라교육, 조상교육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라기는 했지만은 한국에 대한 민족정신이 이렇게 별로 없었었는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대학생 선교에 제 친구가 섭씨 저를 끌고 가가지고서는 대학생 선교에서 김증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또 인도를 하셨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 민족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증건 목사님의 슬로건이면 평생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는 게 그분의 CCC의 저 대학생 선교회 그 슬로건이었었거든요. 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되고 이 세상에 이 세계를 갖다 복음을 전하는 앞장서는 그런 민족이 되며 이 세계의 모범가는 끝에 가서 모범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자는 그게 그분의 비전이었으면서 늘 메시지였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의 굉장히 대단한 그런 메시지를 갖다 들으면서 저도 한국 민족에 대한 그 비전이라든지 한국 민족 정신이 분명히 저도 그때 확실하게 들어오고, 저희 조상들의 한테서 받은 교육이랑 합쳐져 가지고서는 한민족에 대한 의식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께서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컴패션이 많이 있으셔가지고서는 자발적으로 제천에 있는 땅들을 다 놀아주시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을 또 상해 가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땅을 많이 논아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그 제천에서 할아버지가 2대 국회의원으로 거기 주민들이 뽑아주셔가지고 추대를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국회를 설브를 하시고, 설브 하시는데 그냥 설브만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백성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국회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모든 계층이라든지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형평사 운동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친할아버지. 그리고 물론 독립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해방 직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호플레스 앤 헬플레스한 대한민국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산업이 형성이 돼 산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이 첫째다. 과학 기술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아버지 스스로 과학을 전공을 하시고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가서 유수한 그 노벨상 수상자고 노벨상의 그 심판으로 계시는 대단한 그 학자들이 계세요. 헨리 아이링이 있고 라이너스 폴린이 이런 분들 밑에서 아버지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그걸 받아서 물론 그걸 뭐라죠 후원을 적극적인 후원 지지를 받아가지고 최영섭 씨와 더불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창설하셨고 그리고 나서 곧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창설하실 때 한국에 두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워낙에 뛰어난 민족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서는 한국에 그 천재들이 있는데 천재들이 한국이 워낙에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한국의 천재들이 다 구라파 아니면 유럽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그냥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그 천재들을 갖다 일일이 다 설득을 하셨어요. 설득해가지고선 니네 나라가 너를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해가지고 다 한국으로 불러 들어와가지고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었거든요. 왜냐하면 24/7 가동하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일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이루어낸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산실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제가 아버지가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다 설득해가지고 모셔온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한국의 회사들이 그렇게 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과학기술연구소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제품이라든지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물론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물론 그 대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좀 힘이 약했지만 같이 손을 잡고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 이 사람들이 literally 그냥 명실공히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을 했어요. 제가 다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키스트 사택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금 목격을 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대단한 그 천재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거기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암으로 다 젊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세상 떠나가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사람들의 바친 목숨이 거름이 돼가지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했고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에 그야말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한국이 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물론 끌어가셨고 키웠을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카이스트를 창설하시고 또 키트라고 대덕단지의 그 그 반도체라든지 그 산업의 중요성을 아셔가지고 그 키트 창설하시고 등등.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또 한양대학교 가서 또 총장을 좀 하시면서 후배를 좀 양성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자랑같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싫긴 한데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고조 할아버지가 가신정변 때 그 친일파들한테 암살당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 친동생인 한규설 씨는 그러니까 이조시 대전 마지막 영의정이셔가지고 그때 한일 합방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영의정이셨는데 반대하셨거든요. 물론 반대하셨죠. 한국을 일본한테 넘길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도장을 안 찍으시니까 집에다가 감금을 시켜놓고 영의정을 집에다 감금시켜놓고서는 외무대신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한일 합방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상 대대로 대한민국의 애국자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힙니다. 그러면은 이 그 위안부 사건에 관해서는 알다시피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이라든지 무슨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주제가 있을 때 이슈나 주제가 있을 때 사람마다 자기의 그 가치관이 약간씩 다르고 자라는 백그라운드가 다르면은 그 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서 사회 문제를 우측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좌측에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제 하나를 놓고 보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김동찬 씨가 내 팀에서 보고 있는 그 위안부 건 또 제가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해가지고서는 제가 각도가 자기 각도하고 다르다 해가지고서는 그 견해를 갖다 서로 다른 견해를 서로 피력하고 그래가지고서 논쟁을 벌여서 대다수의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서는 결국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 의견이 다르다는 걸로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완전히 위반되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거는 아주 유치찬란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에서 먼저 벗어나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민이 되고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것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견이 다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 곤란하죠. 그 사람의 생각을 미워할 수 있죠. 생각은.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의견을 서로 대립할 수도 있고 서로 그 오픈 스페이스에서 퍼블릭 포럼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대의를 만들어가고 모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죠. 결국은.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이라 해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니까 앞으로 좀 자중해 주셨으면은 부탁드립니다. 애드보케이트와 네, 제가 김동찬 씨가 한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의분을 하고 그 입장을 내가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김동찬 씨는 그렇게 한 주제를 놓고 한쪽의 이익만 밀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이 또 이루어지고 또 민주주의가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갖다 애드보케이시라고 부르죠. 말하자면 어떤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익이 나눠지는 그런 주제를 놓고 한쪽의 이익을 갖다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애드보케이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애드보케이트도 사실은 필요해요. 민주주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거는 애드보케이트는 아니에요. 애드보케이트하고 달라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모든 여러 가지 이권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여러 상반되는 그런 대립하는 그런 이권이 대립되는 그런 민족들 그런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심점을 찾아가고 중심을 잃지 않고 서로 한 사람 그룹을 너무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되도록이면은 참여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고려를 해가면서 가장 나은 길, 가장 절충되면서 바람직하고 옳은 길, 도덕적인 길을 찾아가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가. 그런 일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이익만 물론 이익만 가지고 밀어제치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분간의 이익보다는 장기간의 이익을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각도에서 시야를 너무 좁게 보지 말고 넓은 시야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단기간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간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장기간의 이익에 근거해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의 이슈의 그 포지션을 잡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길을 찾아가 나가는 것에 할 일이 그게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는 정치인의 자질을 아주 잘 갖추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위안부 건만 할지라도 제가 작년에 그 기자가 미국 기자가 전화 왔었을 때 이미 그 전에 저는 이게 한국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갖다 그러니까 정리하기 전에 한국 여자 지도자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서베이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 여자들한테 몇몇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 주제를 놓고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갖다 재정립을 하고 확인을 하고 확립을 해가지고 제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 혼자 개인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재차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리.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직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제일 강한 나라인데 그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물론 돈이 중요하죠. 돈이 파워고긴 하지만 돈 가지고 존경은 절대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그 도덕적인 그 입장들 미국이 창설 때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의 미국 사람들의 그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왔던 이 역사 이게 존경스럽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끌어가고 있던 물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프린시플들이 원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그 기독교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미국 문화라든지 그런 게 기독교 정신에서 많이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인들이 지금 거의 다 기독교인인데 지금 약해져가고 중심을 잃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가 준비돼 가고 있는 한민족들이 특히 2세들 3세들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한민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 미국 전체 이익, 온 세계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들, 기독교 정신에 근거해서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주역, 이 세계의 주역들이 즉 한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플러싱에서의 이민 1세들이 많이들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들이 이 동네에서 다른 민족들도 끌어안고 나아가는 그게 미국의 역사였고 미국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한국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 때 가장 미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 말고 인종 문제고 특히 백인과 흑인과의 문제인데요. 흑인들의 그 노예 역사 때문에 아직도 흑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응어리를 풀지 못해가지고 반항을 하고 있고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약간의 실마리가 좀 풀리기는 했죠. 해서 너무 그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 대통령으로서의 프레지던시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으로서의 이득이라는 것 흑인들의 응어리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게 저는 가장 귀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일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간 개인적인 관계나 아니면 사회관계나 민족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간들이 다 죄인들이고 서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되는 팀들이 있어요. 그룹도 있고 개인도 있고 되도록이면 희생을 막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끌어가고 이 사회를 끌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약자를 입장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을 돕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도 같은 문제를 보면서 상대방도 그 사람들의 입장도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러면서 좀 더 바람직한 이 미국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치인이라는 거는
모든 대립되는 이권들을 갖다 서로 한 자리에 놓고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제가 인도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에서 할 일이고, 특히 플러싱에서도 그런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도 지금 파도 있고, 누가 한 사람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랑킴하고 이명석 씨 둘이 나왔을 때 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야단들을 했었지 않았어요. 이건 뭐 민주주의고 서로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양쪽을 미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만 저는 모든 각도에서, 모든 시야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 감싸고 나아갈 의사를 가지고 있고,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 분야에서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비즈니스를 끌어가면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스몰 비즈니스 커뮤니티들이 또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 계통에서, 또 언론 계통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 다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 커뮤니티를 이뤄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한 각도에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모든 분야에서 함께 가고 있고, 일익을, 사회에 이 커뮤니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